안녕하세요. 디노를 거쳐 벌새를 재직 중인 강도현입니다. 현재 대학생이고 휴학한 상태예요. 저는 몰랐는데 저를 아시는 개발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디노에서 매주 받았던 게 큰 것 같은데 IT 쪽이 아닌 지인도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정도입니다. 그때 이후로 쭉 디노 팀하고 일하다가 최근에 벌셀로 이직했습니다. 디노도 그렇고 벌셀도 그렇고 제가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SRC를 쓰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한 건데요. 오늘은 SRC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거예요. 보고 계신 이 사진은 Next.js 11.1 배포할 때 Next.js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Next.js 팀 멤버들입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제 주 업무는 SRC 개발인데요. 이것도 이따가 할 얘기라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웹 개발 환경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웹이 정말 복잡해졌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웹이 중요해졌어요. 엄청나게 중요해졌습니다. 제가 코딩을 시작했던 당시에 웹이라는 건 그냥 정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때는 리액트는커녕 100번 JS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복잡한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웹 기반으로 개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액티브엑스, 플래시, 설치형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온라인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설치하라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보안을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프로그램들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윈도우만 지원하는 건 당연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웹사이트가 편한 게 기본값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웹이 설치형 프로그램의 보조 역할을 하던 시기에 100번 JS와 마리오네트 JS가 나왔습니다. 웹으로 더 복잡한 처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이 당시엔 구글 GWT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면 웹은 컴파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노드.js가 나왔고 여러 가지 모듈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모듈 시스템이 있으면 코드를 분리하기 쉬워지니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좋아집니다. 웹사이트 개발할 땐 브라우저리파이 같은 걸 썼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ECMA 스크립트 6이 나왔습니다. 이건 대격변이었습니다. 하위 호환성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고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고쳤고 개발이 매우 편해졌어요. 근데 여기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도 돌아가게 하려면 클래스 등의 새로운 문법을 쓸 수 없다는 게 그 점입니다. 오래된 브라우저는 클래스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래서 나온 게 있습니다. 개발할 땐 최신 문법을 쓰고 툴을 이용해서 오래된 브라우저에서도 돌아가게 만들면 구식 브라우저도 지원하는 동시에 편하게 개발할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바벨입니다. 여기서 웹 프로젝트를 빌드한다는 개념이 한층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최신 문법을 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리액트랑 JSX가 나왔습니다. HTML을 직접 쓰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새로운 문법을 도입하자는 건데 이게 여러모로 잘 먹혀서 지금은 리액트를 쓰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근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신 문법이든 JSX든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트랜스파일링을 하면 됩니다. 이 트랜스파일링을 담당해온 게 바벨입니다. 또한 웹에서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이 많아지고 양이 늘어난 만큼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을 하나로 합치고 최종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사이즈를 줄여서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듈화 최신 문법 사용으로 개발 환경이 편해진 걸 생각하면 초기 구성이 어려운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도 많고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요. 절차도 늘어났지만 그래도 이건 괜찮습니다. 빌드는 한 커맨드로 모을 수 있고 새로 호스팅을 자동화해주는 도구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빌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느려요. 이게 정말 느려요.
제가 성격이 급한 걸 수도 있는데 못 견딜 정도로 느리더라고요. 빌드 속도가 느리면 얼마나 느리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구성된 프로덕션 빌드는 초 단위를 넘어서 분 단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아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타입 체킹에만 1분 30초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ESLint 적용에만 3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만든 뒤 코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빌드한 것입니다. 파일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없어요. 폴리필을 포함한 번들 사이즈가 50KB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10초 가까이 걸린 거예요. 이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이건 이상적인 시간에 가깝습니다. 타입스크립트 컴파일 시간이 빌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 경우에는 제가 작성한 코드가 없기 때문에 타입 체킹이 시간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폴리필을 번들로 묶고 번들 사이즈를 줄인 작업에만 10초가 걸린 겁니다. 실제 코드를 추가하기 시작하면 컴파일 시간은 더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흔한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웹 프로젝트가 비슷한 문제에 고통받고 있죠. 이러면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툴들이 제공하는 게 이 시간만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먼저 빌드 시간 문제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래 성능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성능 예측을 틀리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도 가끔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긴 합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건 CPU 관련 특성들입니다. 우선 빌드라는 작업은 CPU를 많이 쓰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CPU 코어를 몇 개를 쓰느냐입니다. 다른 최적화 방식은 10%, 30% 정도 빨라지면 최적화를 아주 잘한 거지만 병렬화는 기본적으로 몇 배씩 빨라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Node.js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기본적으로 한 개의 CPU만 사용합니다. 또한 Node.js는 이벤트 루프 기반이기 때문에 CPU를 많이 쓰는 작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능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얼마나 그렇게 최적화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빌드 툴은 v파일 엔진 위에서 실행되는데 v파일은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거든요. 같은 코드여도 몇 번 실행되냐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싱글 스레드라는 제약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존성이 없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한 작업임에도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한 작업이 끝난 뒤에야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벨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에 적용되는 제한은 바벨에도 적용이 돼요. 바벨은 한 번에 한 파일만 처리하기 때문에 바벨이 하는 일은 완벽에 가까운 병렬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전부 한 개의 스레드에서만 실행된다는 게 여기서 발목을 잡습니다. 바벨 코드는 전부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실행되고 바벨이 파일을 트랜스파일링 하는 동안은 자바스크립트 스레드는 다른 작업을 못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프로세스를 더 띄우면 되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를 띄우고 그 프로세스와 통신하는 것도 비용일 뿐더러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병렬 처리를 고려해서 설계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렬 처리를 고려해서 설계된 고성능 언어로요. SWC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SWC는 제가 2017년 12월에 혼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느린 웹 빌드 툴 전체를 러스트로 다시 구현하는 것이고요. 처음으로 했던 작업은 ECMA 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분석하기 위한 파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의 문법이 워낙 복잡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파서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체 문법으로 문법 규칙을 적어 놓으면 파서 코드를 생성해준 도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문법이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파서 제너레이터를 쓰면 너무 큰 파일이 생성되고 컴파일에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짜기로 결정을 하고 바벨 파서 코드 보면서 푸팅했어요. 현재 바벨 플러그인 중에서 최신 문법에 관련된 플러그인은 대부분 푸팅된 상태고요. 털서도 완전히 대체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API는 아직 없지만 CSS 처리용 코드도 있습니다. 나중엔 이것도 활용할 계획이에요. 러스트라는 언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스트를 선택한 이유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스트를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목표가 웹 빌드 툴을 고성능 구현체로 대체하는 것이었던 만큼 제일 중요한 건 성능이었습니다.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언어 설계인데요. 러스트는 애초에 성능이 아주 중요한데 병렬 처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위해서 설계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는 FFI가 매우 편리합니다. FFI는 주로 여러 가지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이는데요. SWC의 경우엔 Node.js에서 러스트 코드를 불러서 사용하기 위해서 FFI를 사용합니다. 근데 러스트는 관련 문법도 아예 있고 매우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노드용 모듈로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매우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러스트에는 GC가 없어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부르는데 GC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여러 언어가 섞이는 프로젝트의 경우에선 반대입니다. 두 언어 다 GC가 있으면 한 언어에선 참조가 가능한데 다른 언어에서는 참조가 없는 경우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도록 그거를 다 처리해야 되고 코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로 러스트에는 제너릭이 있습니다. 제너릭이 있으면 개발이 편해져요. 에러는 빨리 알려줄수록 좋은 건데 제너릭은 거기서 매우 큰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프롬 매크로가 있는 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언어의 전용 문법이 존재하는 코드 생성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변수를 깊은 복사를 한다거나 변수 내용 전체를 출력해서 디버깅을 한다거나 각 필드를 비교하는 것 등등 활용 가능성이 엄청난 기능입니다. SWC는 이 기능 잘 활용하는데요. 비지터를 메소드를 직접 적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전 버전 3대부터 바벨을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엔 성능이 정말 별로였어요. 그리고 3에서 4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바벨 코어는 이미 업그레이드가 돼서 4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플러그인들에 4에 대한 지원이 빨리빨리 안 들어가가지고 바벨 3만 지원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체제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처음엔 이걸 만들 생각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언젠가 하고 싶은 일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웹사이트를 만들다가 답답한 거예요. 느려서.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다시 구현하기로 마음먹고 SWC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나 그런 거는 이미 다 정해놨었는데 아무래도 실력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시작이 늦어진 것 같아요. SWC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트랜스폼이고 하나는 미니파이입니다. 트랜스폼의 경우 바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바벨이랑 비슷한데요. 근데 러스트로 작성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다른 스레드에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 실행 중인 경우에도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더 돕기 위해서 이거는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 플러그인 중 스테이지 3 이상인 표준 문법을 지원하기 위한 건 다 포팅된 상태고요. 타입스크립트나 JS 같은 것도 처리할 수 있고 데코레이터도 지원합니다. 스테이지 기준으로 보면 데코레이터는 지원 대상이 아니긴 한데 데코레이터는 스테이지 2인데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현을 했습니다. 미니파이의 경우 털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압축률을 보여주고요. 성능은 훨씬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고요. 아직 모든 룰이 포팅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작업 중입니다. 이 성능에 대해선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이상하게 성능 벤치마크 하신다는 분들이 대부분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성능을 비교하시더라고요. 어떤 건 ES 2015를 타겟으로 컴파일하고 어떤 건 ES5 타겟으로 컴파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던데 이러면 작업량이 엄청 달라져요. ES 2015를 ES5로 변환하는 작업이 상당히 복잡하고 할 일도 많아요. 자연스럽게 시간도 많이 먹고요. 빌드 발표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ES 2015, 그러니까 ES6이죠. 이게 진짜 대격변이었어요. 클래스 많이들 쓰시잖아요. ES5 타겟으로 빌드하면 클래스도 그냥은 못 쓰고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할 작업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건 타겟이 같아야 되고 벤치마크를 하실 때 그리고 벤치마크 작성하시는 분들이 실제 상황에 맞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상황에 맞춰서 컴파일을 하면 SWC가 ES 빌드 같은 것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SWC 노드 바인딩은 네피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라이브러리의 저자분이 32코어 머신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보신 결과 SWC가 3배 빠르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분이 사용하신 코드를 보면 타겟 ES 버전을 같게 맞추셨고 벤치마크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니파이의 경우 털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은 3배에서 10배 정도 빠른데요. 사실 이거 설계하면서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실수를 고치고 나면 적어도 10배 그리고 20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SWC라는 제 해결책이 제대로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SWC를 쓰는 기업이 꽤 있거든요. 쇼피파이도 빌드 툴을 SWC 기반으로 재구현하는 중이고 얼마 전에 텐센트도 SWC를 사용한다고 SWC 웹사이트의 사용자 목록에 PR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대기업 중에서도 SWC를 사용하는 것이 좀 있어요. 오늘은 SWC를 충분히 활용하는 유명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세 개를 다룰 거고요. 디노는 파서, 코드 제너레이터, 그리고 V8 엔진이 지원하지 않는 문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SWC를 사용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처음에 디노랑 일하게 된지 잠깐 얘기하고 진행할게요. 디노는 처음에 디노 포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찾다가 SWC를 발견했대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했어요. 디노에서 SWC 파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첫 요청이었습니다. 이때는 외주는 아니었고 그냥 요청이었는데 그냥 해줬어요. 그러다가 디노팀이 다른 모듈들도 자기들이 쓸 수 있게
맞게 바꿔달라고 하면서 외주를 맡겼거든요. 이게 첫 번째 외주였습니다. 이게 제가 유명하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이 글이 공유가 많이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쭉 디노팅과 일했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다 보니까 풀타임은 아니었고 그냥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했어요. 전 주로 SRC 버그 수정하는 거나 디노 린트 그리고 디노 번들러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셀도 그러니까 버전 2부터는 SRC를 사용합니다. 파서나 코드 제너레이터 같은 언어 처리에 필수적인 건 당연히 사용하고요. SRC 변수 처리 시스템과 각종 호환성에 관련된 패스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선가 분명히 본 것 같은 프로필과 닉네임으로 변수 처리 시스템에 PR을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팔셀 팀이었습니다. 팔셀도 SRC를 써서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사진은 SRC를 도입해서 성능을 개선했다는 걸 알린 블로그 글에서 사용된 사진인데요. 케이스에 따라 성능이 10배까지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발표 주제와도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디노에서 벌셀로 옮길 때에 대한 얘기도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벌셀은 이름을 바꾸기 전에 제이시던 시절에 이미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그게 19년 2월인데요. 그때 이미 Next.js에서 SRC를 쓰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땐 어쩌다 보니 흐지부지 됐었는데요. 디노팀과 일하는 도중에 트위터를 통해서 대표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게 4월쯤인데요. 디노랑 컨설턴트 형식으로 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디노 쪽에서도 풀타임 취직에 대한 얘기를 하던 때라서 원래는 휴학하고 디노에 풀타임으로 취직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벌셀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SRC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시간 차이가 나요. 디노는 V8 엔진을 쓰기 때문에 호환성에 관련된 모듈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JSX, 타입스크립트,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이 아닌 것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SRC를 썼고 나머지 작업들은 제 개인적인 시간을 쓰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벌셀은 그게 아니에요. 오래된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바벨이 느려서 SRC 쓰는 거였기 때문에 SRC 거의 모든 컴포넌트를 써요. 심지어 SRC 현재 노드 모듈보다 SRC 컴포넌트를 더 많이 써요. 처음에 CSS 관련 코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벌셀로 이직한 이후에 짠 거예요. 그 Next.js에서 쓸 때 styled.jsx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패스를 러스트로 재구현하려면 CSS 파서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처음에 이직할 때부터 CSS 파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CSS 처리 시스템이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젝트 메인테이너로서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안 나다 보니까 작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벌셀에서 그거를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벌셀의 제안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이직 얘기는 이쯤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RC를 써서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벌셀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S서비스의 버그를 고치고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Next.js의 빌드 툴을 러스트로 포팅하는 건 주로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코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바벨 플러그인의 동작 중에서 러스트로 다시 구현하기 되게 힘든 동작이 있어요. 노드를 삭제하는 게 까다로운데 노드 삭제가 핵심인 파트는 그냥 제가 작업을 했어요. 저야 뭐 바벨 플러그인을 몇 년을 포팅해 왔으니까 방법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 사진에 나온 숫자들은 페이지와 컴포넌트가 엄청나게 많은 Next.js 프로젝트 기준입니다. 어떤 분께서 Next.js가 느리다고 성능 이슈 리포팅하면서 만드신 레포인데요. 실제 파일은 이것보다 많대요. 바벨을 사용하는 기존 버전의 Next.js는 빌드에 51초에서 55초가 걸려요. 그리고 바이트를 써서 ES2015 타겟으로 컴파일을 하면 16초에서 18초, SWS를 써서 ES5 타겟으로 컴파일하면 18초에서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셀은 Next.js를 내부 사이트에서 써요. 이게 실제 사이트에 SWS를 적용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실제 사이트에서도 빌드가 2배 이상 빨라지신 걸 볼 수 있어요. 현재 웹 개발에서 러스트의 입지는 그리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러스트 기반 툴들이 메인이 되리라 생각해요.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고성능 툴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사라졌고요. 기업들 중에서 내부적으로 SWC 기반으로 자체 빌드 툴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꽤 되거든요. 그리고 빌드 툴 개발자들도 러스트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빌드 툴들은 실행이 끝나면 종료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V8 엔진의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의 도움을 못 받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러스트로 다시 작성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점차 웹 빌드에 관련된 툴들이 러스트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웹 개발 툴들을 러스트로 다시 구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얘네는 처리 방법이 약간 특이한데요. 얘네가 집중하는 거는 종합 툴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그냥 토큰으로 잘라서만 들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면 이걸 참조해서 SWC를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만든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발표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나 SWC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기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스템의 특이한 점들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볼까 합니다. SWC의 경우 변수 관리 시스템이 매우 특이하고 비지터 패턴을 사용하지만 러스트의 소유권 분할 때문에 비지터도 특이해요. 우선 SWC는 스코프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일반적인 패스에서 변수에 대한 정보를 긁어올 수 있는 그런 스코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변수의 이름에 태그를 붙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A라는 이름의 변수가 2개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SWC는 첫 번째 패스에서 두 변수에 서로 다른 태그를 붙입니다. 왼쪽에는 A가 1번으로 표시가 돼 있고 오른쪽엔 2번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A 2개가 서로 다를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값도 다르고 실제로 다른 변수니까요. 근데 저건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변수 이름은 그냥 그대로 유지돼요. 이런 방식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러스트에서 스코프 같은 그런 타입을 공유하기가 어려워서인데, 이게 성능이나 구현 편의를 위한 목적도 있긴 해요. 이런 방식으로 변수에 태그를 붙이면 예를 들어서 한 모듈이라던가 한 파일이라던가 모든 변수를 단일 해시맵에 저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태그하고 저 A라는 심볼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유니크해지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패스들에서 스코프가 중첩되는 경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 A 두 개가 서로 다른데 그냥 해시맵에 저장하면 되지. 저 블록은 두 번째 A가 블록 내에 있다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지터의 경우에는 노드 삭제가 까다롭습니다. 노드에 대한 소유권이나 수정 가능한 참조가 있어야 노드를 삭제할 수 있는데, 특정 노드를 삭제하고 싶으면 해당 노드를 먼저 삭제할 대상으로 처리하고 상위 노드 핸들러에서 지워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노드를 수정할 수 있다 혹은 참조할 수 있다, 이 개념 자체가 러스트 소유권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얘기인데, 만약 기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더 얘기하자면, 이게 노드를 소유한 쪽만 지울 수 있어요. 아니면 수정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서 그래야 삭제가 가능한데, 각 함수는 노드를 가공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드를 삭제하고 같은 타입의 노드를 반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거를 삭제 대상으로 표시를 하고요, 상위 노드의 처리 함수에서 자식 노드를 지워줘야 됩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src 러스트 문서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rc의 계획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볼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기여하실 때는 먼저 관심 있는 이슈를 하나 고르시고 댓글이나 디스코드 메시지로 어떤 이슈를 작업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파일을 건드려야 하는지,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이슈 해결에 도움될 만한 것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CSS 처리용 코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엔 이걸 활용해서 오토픽서나 CSS 넥스트도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러스트 기반 플러그인 시스템도 작업 중인데요. 한동안은 여기에 집중할 생각이라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플러그인 시스템이 생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